프랑스 파리의 살롱 드 리브르 도서전. 전 세계 출판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책의 대축제다. 유명한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숱한 독자들의 가슴을 들뜨게 한 주인공은 파울로 코엘료. 브라질 출신의 소설가다. Je suis heureuse de pouvoir offrir au moins 2 livres de Coelho à mes petits-fils. Et en plus dédicacé. Et dédicacé, ce que j'attends depuis 2 bonnes heures. 전 세계에서 5,500여만 부가 팔린 연금술사. 이 책으로 파울로 코엘료는 일약 밀리언셀러 작가로 떠오른다. 그의 소설들은 연이어 초히트를 기록하며 코엘료의 인기는 급상승한다. 안녕하세요. TV 책을 말하다의 정재승입니다. 저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생 미셸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소르본느 대학과 크고 작은 서점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프랑스의 문학과 예술의 산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카페나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파리의 멋과 낭만이 바로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설 연금술사에서부터 신작 11분까지 발표하는 작품마다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브라질 출신 작가 파울로 코엘료. 그의 뜨거운 인기는 이곳 파리에서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콧대가 유달리 높은 프랑스. 이곳에서도 코엘료의 인기는 높다. 서점 곳곳에서 그의 코너가 따로 마련될 정도다. 코엘료는 프랑스에서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C'est très bien. Je l'aimais beaucoup. Toujours, j'écris toujours sur mes livres, je les surligne et tout. 얼마 전 프랑스에서는 연금술사를 비롯한 코엘료의 책 3권이 나란히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올랐다. 이는 전 프랑스를 깜짝 놀라게 했다. 출판계에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문학계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코엘료의 소설은 가장 많이 읽힌다. 석 달 이상 베스트셀러 1위를 지키고 있는 연금술사. 이 책과 함께 그의 다른 책까지 인기를 끌고 있다. 입소문을 통해서 한번 보신 분들이 또 그 작가의 책이 나오면 계속 일단은 재밌었고요. 그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소설을 잘 안 읽거든요. 드라마에 빠져들어가는 게 별로 싫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분의 소설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 파울로 코엘료 씨 소설은. 코엘료의 책은 56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150개가 넘는 나라에 소개됐다. 이제 코엘료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영화, 연극, 무용 등 그의 소설이 다양한 장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환상적인 남미 문학의 힘을 새롭게 과시하며 내놓는 작품마다 화제를 낳는 작가 파울로 코엘료. 그 뜨거운 열풍이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 Donc sa première particularité, c'est d'être lu par le public. Il y a des écrivains qui sont lus surtout par les critiques, et il y en a d'autres qui sont lus par le grand public. 휴가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파울로 코엘료의 책을 쌓아놓고 원 없이 읽는 것이다. 파울로 코엘료는 문학 연금술의 비밀을 알고 있다. 기가 잘못더라면 한번 찾아보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꿈과 또 그분의 어떤 이상을 한번 이렇게 연결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매였겠어요. 책을 읽으면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작가 파울로 코엘료를 소설 연금술사 그리고 11분과 함께 만난다.
파리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40분 거리. 루르드는 프랑스의 남서부 피레네 산맥에 있는 가톨릭의 성지다. 또한 여기는 연금술사의 주인공처럼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날 수 있는 아주 한가로운 농촌 마을이다. 지금 제 뒤에 펼쳐져 있는 저 산맥이 바로 피레네 산맥입니다. 저 아름다운 산맥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이기도 합니다. 저 피레네 산맥이 바라다 보이는 이 작고 경치 좋은 마을에 파울로 코엘료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요즘 집에 머물면서 주로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각이 오후 4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 그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Hi. Nice to see you.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here. It's a wonderful place. It is a great pleasure to have you here. Thank you very, very much. Please welcome. Okay. 번잡한 세상과 떨어져 외딴 시골 마을에 살고 있지만 코엘료는 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며 그는 늘 바깥 세상과 만난다. 산책과 등산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는 코엘료. 그는 요즘 활쏘기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Wow. And you do this. Oh. 브라질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책들이 요즘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거를 우리나라 특유의 좀 유독이 우리나라 독자들이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들을 이제 좋아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 선생님이 파리에도 프랑스 가셔가지고 파리에 들렸다가 이제 파울로 코엘료 직접 만나셨는데 그때 가셨을 때 프랑스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지금 코엘료의 신작, 진짜 최신작인 마크툽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다시금 연금술사가 10위 안에 오르고, 그 다음에 따로 서점 같은데 코엘료의 책들이 모아져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그런 걸 보면은 프랑스에서도 이 사람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죠. 이 코엘료가 브라질 출신 작가이기 때문에 그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작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프랑스에서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참 신기했는데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한 1년에 한 4, 5개월 정도는 이제 프랑스에 머문대요. 그러면서 작품 구상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저 같은 사람과 인터뷰도 하고. 이 코엘료 독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작품을 읽은 사람들은 작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직접 만나고 오신 입장에서 작가 파울로 코엘료 인상이 어떻든가요? 워낙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니까요. 저는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고요. 또 사는 곳도 아기자기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다 대하고 책 기꺼이 사인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It's my great pleasure to see you, especially in your place, as a huge fan of you. Many Korean fans might want to know about your daily routines, in particular when you write a novel. My daily routine is when I'm here is basically like this. I do archery, I walk, and I'm totally isolated. And all of a sudden there is a computer and I push a button and the world come to this place in the middle of nowhere, thanks to internet. Then there are emails, there are people, readers who write me, there are a lot of things. And at the end of the day, when I'm very tired, then all my blockage, all my defenses collapse, and this is the moment that I write. Because to write you need not to be always censoring yourself or thinking this or thinking that. You have to be open, and you normally you have just just fences, you have this protection
But when you allow this to collapse, and in my case, through the fact that I'm tired, then I can open to the energy of life and start writing. I've read you have experienced many ups and downs. 여태까지 많은 경험을 하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소설을 쓰게 됐습니까? My dream was always to be a writer. 제 꿈은 항상 작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10대 때부터였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작가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리셨습니다. 어머니들이 대개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작가의 꿈을 미뤄왔습니다. And I postponed.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티아고로 순례를 다녀와 보니 저는 39살이 다 됐더군요. 그러나 이 선택의 기회는 아직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그날 저는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 글에 소재가 없어서 산티아고에서의 제 순례 경험을 쓰기로 한 것이지요. 이런 제 경험은 마흔이 돼서도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꿈을 실현할 시간은 있습니다. The Alchemist and 11 Minutes are so popular. 연금술사와 11분은 지금 한국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데요. 당신의 작품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금술사가 그렇게 높은 인기를 누리는 건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기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공통된 질문을 얘기하는데 제 책이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를 이어주죠. 저는 예술이 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각기 다른 관습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연결시키죠. 예술은 공통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럼 이제 파울로 코엘료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대표작이자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소설 연금술사를 만나보시죠.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감동을 주는 잠언으로 유명한 연금술사. 이것은 한 양치기 청년의 이야기다. 그의 이름은 산티아고였다. 그가 양떼를 데리고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산티아고. 그는 지난밤과 같은 꿈을 꾼다. 한 어린아이가 그를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 보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는 꿈이다. 꿈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산티아고 앞에 수수께끼 같은 한 노인이 나타난다.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주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네.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손에 넣지도 못한 것을 두고 약속을 하겠다고? 그러면 찾겠다는 마음이 약해질 것이야.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의 행렬을 따라 산티아고는 다시 이집트로 향한다. 안락한 삶을 버리고 용감하게 꿈을 찾아 떠나는 산티아고. 그의 앞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사막의 오아시스에 닿은 산티아고. 그에게 사랑이 찾아온다. 파티마,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소? 오래전부터 이 우물가에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사라면 자신의 보물을 찾아가야겠죠. 용사의 길을 이해하는 파티마. 그녀를 두고 산티아고는 떠난다. 그리고 사막에서 만물의 정기에 잠겨든다. 그때 신비한 기사가 나타난다. 이방인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자아의 신화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네의 용기가 어떠한지 시험해봐. 내일 해가 진 후에도 목숨이 온전히 붙어있으면 날 찾아오. 그는 사막의 연금술사였던 것이다. 연금술사에게 수련을 받던 중 산티아고는 납을 금으로 만드는 신기의 연금술을 보게 된다. 언제쯤이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내 자아의 신화지 그대 것이 아니야. 그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을 뿐일세. 자아의 신화를 찾으라는 연금술사의 말을 따라 산티아고는 다시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에 닿는다. 그는 과연 꿈속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영원히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희망,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 연금술사. 그 이야기를 파울로 코엘료에게 듣는다. 법대를 그만두고 1970년에 세계 여행을 시작하셨죠. 그리곤 연금술과 마법에 심취했다고 들었습니다. 연금술사의 산티아고의 여정과 아주 비슷한데요. 이런 젊은 시절의 방황이 연금술사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까? What can motivate a man to do something? 무엇이 연금술사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단지 제 인생을 충실히 살았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히피처럼 살고 싶을 때는 히피로 살았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에 보통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다시 보통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 보통의 삶을 견딜 수 없을 때는 다시 미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저의 삶 전체가 제 작품에 영향을 미쳤고 저를 이끌어온 것이죠. As I know, walking the road to Santiago, the medieval pilgrim's route between France and Spain, prompted the writing of your first book, Pilgrimage, in 1987. And the road to Santiago also appears in the 11 Minutes. And the name of main character, the alchemist, is also Santiago. So what kind of meaning do you especially put on the name of Santiago? When I was young, when I was a teenager, I read The Old Man and the Sea by Ernest Hemingway. That he mentions the first sentence, in the first sentence, the name of the main character. And then for the rest of the book, he does not mention the name of the character. Oh, really? So, yes, and the first sentence of The Old Man and the Sea is, the old man's name was Santiago. So when I wrote The Alchemist, I said, I'm going to pay a tribute to Hemingway. And I wrote the first sentence, the young man's name was Santiago. And I hope that also in the Korean translation, the name of the shepherd boy is not mentioned everywhere. Now I see. Oh, very interesting. Why did you make Santiago a shepherd boy? Good question. I don't know. I don't have a concrete idea. I don't know. I have to answer you in a different way. Books. An author, he does not write books. It is the book that uses an author to write itself. So I wrote The Alchemist very fast. I took 2 weeks, no more than that. But I had to live my life fully to write The Alchemist. And I was trying to understand my life. And I could not talk about the person who was searching for his personal legend, the writer, Paulo Coelho.
So I said, I'm going to find something very far away from my life. And it was a shepherd. I'd never been a shepherd before. But the metaphor of all the ordeals, all the difficulties that Santiago goes through his journey towards the treasure is the metaphors that I've been through. Your personal legend encapsulates 당신의 자아의 신화는 선과 악의 전쟁 속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데 도대체 자아의 신화란 무엇입니까? The personal legend is the reason why you are. 자아의 신화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알려진 적 없던 브라질의 작가가 이렇게 성공을 거두리라고 말이에요. 브라질의 작품들은 외국어로 번역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영어나 불어로 글을 쓴다면 번역될 기회가 더 많았겠죠. 하지만 저는 보통 포르투갈어로 글을 씁니다. 따라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죠. 때문에 모든 정열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마침내 해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자아의 신화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자아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신화에 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먼저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룬 다음에 자아의 신화를 찾겠다지만 그동안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소설에서 연금술사는 고통 그 자체보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것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당신은 삶에서 심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아주 힘든 시기들이 있었죠. 감옥에도 갔었고 고문도 당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소재가 되었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처럼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물론 시련의 상처도 겪었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 자신에게 불쌍한 코엘료, 너는 동정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용감해야 합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단 한 가지 가치는 좌절하지 않는 거야 라고요. 용기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죠. 저도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 고통이 지나갈 거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당신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생각을 별로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고통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육체적 고통이든 영혼의 고통이든 감정의 고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이 고통이 금방 지나갈 거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극복하게 됩니다. You wrote in The Alchemist that 당신은 연금술사에서 행복의 비밀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숟가락 속에 담긴 기른 한 방울을 잊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행복에 대한 당신의 정의입니까? Isn't it?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일요일 오후와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지루하고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는 일요일 오후 말입니다. 다가올 월요일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저는 그보다는 이 전쟁터에 있는 걸 원합니다. 제게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투쟁하고 어떤 것에 도전을 받는 그런 싸움 말입니다. 물론 저는 묵상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에 오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는 일종의 대결이죠. 저는 활도 쏘는데 이 또한 일종의 대립입니다. 따라서 행복에 대한 제 정의는 검도와도 같습니다. 침착하게 목표를 정하고 집중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이 책이 이제 번역이 된 거는 1990년대 초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꿈을 찾아서 떠나는 양치기 소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별로 이제 그 독자들의 호응을 못 받았어요. 못 받다가 그 2002년인가 그 연금술사라는 원래 제목 연금술사죠. 연금술사라는 제목을 하면서 이제 그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 1년 지나니까 지금은 또 11분이 나온 다음부터 같이 이 사람 책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지금 11분이 나오니까 전에 있던 책들이 같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는 거. 그게 좀 특이하게 봤거든요. 괴테가 말했듯이 책에도 운명이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그걸 뭐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건 참 힘들 거고요. 우선 이제 뭔가 이제 그 책 작품 이외의 어떤 요건들이 또 맞아 떨어졌겠는데 우선 작품만 놓고서 본다면 상당히 그 적당히 읽기 쉽고 또 적당히 깊이도 있고 또 적당한 분량의 또 그 문장이 나눠지는 것도 적당하게 짧게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테마이겠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우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작가가 쓴 다른 책들도 읽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열광적인 인기를 끄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문화적인 흐름하고 맞물려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 또 우리가 요즘에 와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최근 10년 동안 처세의 지혜에 관한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하면 처세 술에 관한 거.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되면 제가 코엘료의 작품을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통속적으로 보는 점이 있는데 사실 통속적인 면이 있거든요. 통속적인 면으로서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하려는 거.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려는 면. 근데 저는 솔직히 해서 가르치려는 면이 조금 거부감 있게 느꼈거든요. 저는 좀 약간 냉정하게 보자면요. 이 책이 약간 상품으로서,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요소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내용을 그냥 서점에서 쭉 읽고요. 뭐 이런 류의 책들이야 늘 있어 왔지 하고 덮었거든요. 나중에 어느 잡지에서 파울로 코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냉대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그 인기 작가고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는지를 뒤늦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사람이었으면 한번 읽어볼 걸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책을 똑같이 한국 사람이 썼다면 아마 인기를 못 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93년도에 그냥 뭐 꿈을 쫓는 뭐 양치기 소년 이랬으면 아마 인기 못 끌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연금술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파울로 코엘료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여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린 왕자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듯이 이런 책에 대한 욕구들이 늘 있어 왔는데 갈매기 꿈, 조나단 그런 것처럼 고등학생들이 이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권씩 주고 싶은 책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이 출판 불황에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삭막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삭막합니다. 저는 뭐 근데 왜냐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독자의 우리가 흔히 이제 쓰는 말로 그 욕구나 니즈에 이렇게 접근하려는 노력 그게 또 작가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11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사실은 이 책의 그 서문, 그러니까 헌사에 보면은요. 이 작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꿈꾸게 하는 책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현실을 일깨우는 책도 있다. 결국 이제 앞에 연금술사 같은 책들은 꿈에 대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어떤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 화제의 신간 11분의 내용을 알아보면서 저자인 파울로 코엘료를 만나는 시간 함께 계속해서 가져보겠습니다.
한 창녀를 통해 인간의 성과 사랑, 그 진정한 의미를 그린 책 11분. 이 책은 출간 당시부터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다. 섹스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정면으로 다룬 책 11분. 이 책은 코엘료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는다. 11 minutes, je sais qu'il y a beaucoup d'éditeurs de Paolo qui ont eu un peu peur de ce livre. Moi, j'ai pas du tout eu peur. Et puis c'est un sujet malheureusement encore très fort aujourd'hui à travers le monde, la prostitution, hein, qui touche beaucoup de pays. C'est vrai qu'il est un petit peu cru parce qu'il parle de la prostitution, mais sinon il est très bien, il reflète bien il parle de la vérité en fait. Je pense pas du tout que cela puisse choquer ces lecteurs, même les plus prudes, parce que même les lecteurs les plus prudes ont une sexualité. 11분은 출간과 동시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성을 다루는 책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혐오감을 느낄까 봐 무척 조심스러웠어요. 하도 그 전작이 깨끗했으니까 너무.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 그 정적인 자유, 뭐 표현, 자세 이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인상을 받지는 못했고요. 네, 끝까지 다 읽고 나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성에 관한 주제도 전혀 어떤 그런 반감이 안 들게. 그러니까 주인공이 창녀와 그리고 여기는 양측이 산티아고라는 거 그 차이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똑같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 자신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11분은 코엘료가 스위스에서 만난 한 창녀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